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 형제자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뭐 아들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요즘에는 이제 외동들이 많기는 해요. 요즘에 그래도 아직까지 있는 형제 개념은 둘 정도? 딸만 둘, 아들만 둘, 뭐 아들, 딸,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형제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 지 혼자 큰 줄 알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집에 돈도 갖다 바치고 생활비도 되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이제 좀 제 얘기를 조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 얘기를 이제 좀 직접적으로 말고요. 좀 약간 흐리멍텅하게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이 보니까 저보고 이제 뭐 아저씨 이렇게 불러가면서 댓글에 뭐 부모가 문제라는 둥 요즘 애들이 무능하다는 둥 이런 말 쓰지 말고 과학학원 원장답게 요즘 과학 공부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과학 공부 방법이 어떤 게 요즘에 있는지 요즘 트렌드입니까 공부 방식이? 저는 한 20년째 공부 방식은 똑같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공부 방식이 뭐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본인이 만들면 되지 왜 저한테 와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뭐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 그럼 안 들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고 어린 시절에 유복하지 못하게 보낸 사람이 가진 어떤 모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가 나 있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 뭐가요. 어린 시절에 유복하지 못해서 사회에 나가서 진짜 개박살이 날 정도로 깎여가지고 제가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어디 가서 어린 시절에 유복하지 못하게 자랐다 그런 느낌 안 줘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저 되게 부잣집에서 자란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인신공격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유복하지 못하게 자랐고 또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조건들에서 많이 뭐랄까요? 치댔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어쨌든 뭐 여기에 막 댓글 달면서 막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편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본인 말이 본인을 지칭하고 있다는 건 전혀 지금 모르잖아요. 오히려 남한테 무례하게 굴고 남의 컨텐츠 마음대로 바꾸라 그러고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은 제 컨텐츠 재밌다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본인 선택지가 있는데도 거기다가 본인 감정 위주로 내가 이걸 원하니 이건 듣기 싫으니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내가 뭐하러 그걸 만들어요? 제가 왜 그걸 만들어야 되죠? 전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듯이. 어쨌든 이런 댓글에 거기서 시시비비 따지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이것 좀 봐보세요. 참 어이가 없네요 하면서 올려놓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 댓글도 제가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상한 댓글들은 다 캡처를 떠놓고 있어요. 본인이 지운다 그래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예, 기록이 다 남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고정을 해놓는다는 거는 본인의 댓글을 캡처를 했다. 그리고 이전 댓글까지 싹 다 찾아내요. 파묘를 할 거예요. 선을 넘는 순간에. 근데 본인이 그런 걸 원하면 다른 채널 가서 아니면 다른 채널 파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분씩 저희 곁을 떠났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는 편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활동적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천방지축인 것도 있었지만 체육도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어요. 장난꾸러기. 국민학교 때 등치 큰 애가 저 하도 괴롭혀가지고 친구 교탁 밑에다가 줄넘기로 맛을 보여준다고 묶어놓고 양말 물려놓고 그랬거든요. 자꾸 와서 등치로 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맛을 보여줄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국민학교 최초로 아마 퇴학당할 뻔하지 않나. 그리고 반이 바뀌었어요. 네, 왜냐면 가해자가 걔니까 사실상 저는 한번 맛을 보여준다고 해서 장꾀를 부린 아이니까요. 제가 국민학교 때 키가 진짜 작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것 때문인지 제 동생은 약간 동글동글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걔는 비만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요리를 좀 막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 안 계실 땐 제가 이제 동생들 이렇게 요리도 해주고 반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요리가 제 입맛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억으로는. 어머님이 이제 요리를 막 해주면 이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제 입맛에는 요거 조금만 뭐 더 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다가 옛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또 똑바로 안 처먹어? 막 그래가지고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실상은 잘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대식가였는데 모르겠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분명히 반찬을 집어 먹었어요. 저는 자꾸 먹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고 저는 밥을 항상 제가 직접 퍼서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는 저는 저희 그때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고 막 그럴 때라서 제가 밥을 깨작깨작 먹는 스타일로 알고 계셨는지 제 친구들은 저를 알거든요. 제가 막 엄청 잘 먹는 거를. 근데 이제 제 남동생은 뭘 먹어도 그렇게 이뻤나 봐요. 입에 항상 넣어주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남동생은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고 제가 뭐를 해서 상을 타오든 뭐를 하든 저는 항상 뭔가 나가서 사고를 치고 오는 아이로 보셨던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도 계속 야, 너 왜 이거 안 먹어? 먹었어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한테 어머님 아버님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 나이 돼서 후회 안 하고 있는 거는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고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이거는 그래서 난 요즘에 나이 먹고 엄마 내가 아는 대로 했지? 막 이거를 40 다 된 애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이게 문화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되게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차별 대우를 많이 받으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제 동생보다 제가 훨씬 이제 잘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동생 입장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30살 다 될 때쯤에.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알아?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동생이. 그래서 제가, 너 공부 원래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형제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주변에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나는 뚱뚱하고 키도 잘 안 크고 뭐 이쁘게 생기지도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공부밖에 할 게 없었다. 엄마가 뭘 주더라도 난 맛있게 먹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부모님한테 제대로 보여졌나 보죠. 근데 저는 제 의견이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항상 드렸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미움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솔직히 차별 아닌 차별을 심하게 많이 받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이제 동생하고 거리가 멀어진 이유가, 열심히 제가 이제 제 동생들한테는 이제 밥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집안 살림도 해놓고 이랬는데, 먹여 살린 죄밖에 없는 제 입장에서 보면 생활비도 되고, 그랬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제 성공이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제 수입이 막 늘어나고 일반 회사원보다 많이 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동생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도 어쨌든 초중고 대학교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본인이 어떤 고생을 했든 떠나서 왜 본인은 운 좋게 뭐를 손대면 다 잘 됐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한 150명 정도 다니는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회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000명 이상 다니는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중간 관리자로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저한테 와서 막 이제 사업에 대해서 뭐 학원 일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들을 막 하더라고요. 뭐 들어는 내가 이렇게 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들어는 주는데 그걸 갖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되게 불쾌했나 봐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자꾸 그 얘기를 너무 막 자신있게 막 하길래 뭐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학원은 이렇게 걸러가는 거다. 그러길래 제가 한 10년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런 지가. 근데 그때 제가 코로나 전이었는데 제가 명절 때마다 걔가 오면 제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마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짠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거야. 내가 부모 없이 이 커온 이 동생을 보면서 내가 오면은 잘해줘야지 이렇게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막 저 받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랬는데 말을 못하니까 이제 가고 나면 아파. 가고 나면 화병으로 아파요. 예, 근데 아픈데 걔 딴에는 열등감도 들고 화도 나고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꾸 나에게 혼을 내냐. 자꾸 내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성이 세상에는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 너는 그 다양성 중에 나의 다양성은 인정하지 않고 네 말이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거꾸로 물어보는데 맞지 않는 걸, 적용할 수 없는 걸 자꾸 그렇게 막 적용해보라, 해보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내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쁨을 받고 커온 아이와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의심을 받고 커온 아이이거든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와서는 제가 뭐 부모님에 대해서 뭐 악감정이란 건 없는데 그냥 어떤 부모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애가 있다. 똑같이 대한다고 말은 하지만 편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0손가락 중에 이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자주 쓰는 손가락이나 거의 안 쓰는 손가락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매니큐어도 어느 손가락에만 잘 바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한 4-5명 돼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저랑 오래 해서 학부모님들도 저랑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아이가 형제들이 막 다녀. 이제 막 첫째도 다녔고 둘째도 다녔고 뭐 셋째도 다닌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차별 대우를 받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차별 대우를 받아요. 어떤 애는 첫째가 되게 열심히 잘했어. 애매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가 시켜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뜻이 별로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근데 그 밑에 동생이 있어. 근데 동생은 공부도 잘 못해, 불안해, 그리고 말도 잘 안 들어. 그러는데 동생만 이뻐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애는 첫째 때 엄청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잘 키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엄청 뭐라 그랬는데 둘째 때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행동을 뭐라 안 해. 절절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어머니들이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어머니 부모에 대해서 빠르게 독립하려고 해요. 차별 대우 심하게 받은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애들도 존재를 해요. 요거는 전 차별 대우가 아니라 그냥 자업자득이라고 보는데 위에 있는 애들은 따박따박 잘했어. 근데 밑에 있는 애들 개판을 쳐. 그런데 그래놓고 왜 나만 미워해? 너만 미워 그냥 꼴보기 싫어. 너 하는 꼬락서니가 개판인 거야 그거는. 그거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잘하고 있는 애한테 너무 가중적으로 지금 어머님들이 너무 그 기준이 너무 높지 않은가. 밑에 있는 애들은 뭐 재수하고 앉아있고, 누구는 공부 더럽게 안 하고, 누구는 뭐 미술 그린다고 깝치고 앉아있고, 체육한다고 깝치고 앉아있는데, 걔네들한테는 돈 다 대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둘째나 첫째가 막 공부 되게 잘해. 걔는 막 열심히 해.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걔한테는 너는 하나 틀리면 너는 큰일 난다. 너 하나 틀리면 3단 변신이다. 이러고 있진 않은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좋은 대학교를 가냐 너는 쓰레기다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밑에 있는 뭐 애들이나 뭐 위에 누구 있는데 걔는 뭐 이게 인간 새끼인지 아니면 유인원인지 구분도 안 가는데 걔가 엄마 내가 코딱지 봤는데 휴지로 잘 닦아서 버렸다 그랬는데 오 너무 잘했어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시험에서 살짝 실수해서 하나 틀려왔는데 너는 그러니까 쓰레기다. 너 저 쓰레기통으로 코딱지랑 같이 들어가라 이러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러실 거예요. 아니 첫째는요 둘째는요 아니요 첫째는 어쩌고 둘째는 어쩌고가 아니에요.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세요? 무단횡단했으면 벌금 5만 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같은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는지 얘한테만 너무 높은 기준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 어머니 나중에 돌아와 애가 어느 정도 수긍하는 선에서 그런 걸 해줘야죠. 편애를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그러니까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게. 왜 첫째한테는 공부하라 뭐해라 채찍질하고 얘는 성적이 높으니까요. 얘는 성적이 낮으니까. 이 성적이 낮은 이유도 진짜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낮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공부 시간 똑같이 하게끔 해야지. 보통 막내들을 겁나 편애를 해. 보통 보면 어머님들이 막내는 진짜 오지게 편애를 해요. 이거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첫째가 아니면 둘째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왜 걔한테만 그렇게 오냐오냐 하냐고.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그 윗대에 있는 누군가가 어머니한테 이 말을 한다. 어머니의 객관성은 깨진 거예요. 그렇게 오냐오냐한 자식이 어머니한테 득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아낀 손가락은 기능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요? 매니큐어 바른 손가락으로 뭘 할 거예요. 물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다 똑같이 객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편애하지 않으려면요. 진짜 이를 악물고 진짜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노력을 해야 객관화가 됩니다. 어떠한 사유도 필요 없이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새
아이들 중에 그 편애하는 것 때문에 제가 봐도 좀 편애가 심하셔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3, 4명을 지금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 편애는요, 부모와의 감정의 골을 만들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뻐한 자식은 불효를 하고요. 편애해서 차별받은 자식은 효도를 하려고 용을 씁니다. 그거 근데 솔직히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밑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